자, 여기에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others의 일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탠다드 로직에서 임의의 한 신호가 우리가 디지털을 가질 수 있는 값이 0과 1밖에 없는 게 아니고 9가지의 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한 값들을 전부 다 기술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others로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프문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이 생략 가능하고요. for 다음에 변수, in, 변수 값의 범위, 루프, 이렇게 순차 처리문, and 루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것은 뭐 C 코드하고는 다르니까, 혹시 착각하지 말고, 요 변수, 루프문을 만드는, 문장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for 루프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비트가 만약에 이제 4개의 비트가 있다면 각 비트를 이렇게 비트끼리 AND해서 그 결과를 출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비트 AND죠. 비트 AND. 각 비트끼리 AND 하는 겁니다. 비트 1은 A 비트 1과 B 비트 1, 비트 2는 A 비트 2와 B 비트 2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for 루프문으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이렇게 어떤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AND 게이트를, 로직 게이트를 반복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이렇게 보면 라이브러리 쓰는 데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K가 3부터 다운 투 0까지 되겠죠. 그 Y3은 A3 and B3, 그리고 다시 와서 2가 돼갖고 2가 되고, Y2는 A2 B2 and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 Y1 A1 and B1. 그래서 이렇게 Y에 이제 연결되도록, 이제 AND 게이트가 이렇게 반복되는 AND 게이트를 설계할 때 이렇게 for 루프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죠. New 프로젝트, 위자드, 넥스트. 자, 여기는 이제 AND 로직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AND 로직으로 하겠습니다. box4를 AND 로직으로. 자, 디렉터리 만들고, 넥스트. 우리가 칩을 선택하고, 자, 피니시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 new 해서 VHDL 파일을 선택하고, 이제 VHDL 파일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선언하고, 엔티티를, 자, 엔티티는 AB가 있고, AB는 전부 다 4비트짜리입니다. 스탠다드 로직 벡터, 그래서 3 다운 투 0 이렇게 해서 4비트가 있고, A 4비트, B 4비트가 되죠. 출력 마찬가지로 이렇게 4비트가 됩니다. 그럼 이 엔드 로직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로 본문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비트 AND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ND 게이트끼리 각 비트끼리 0비트는 0비트끼리, 1비트는 1비트끼리, 2비트는 2비트, 3비트는 3비트끼리 이렇게 AND해서 이렇게 비트 AND 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는 그런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VHDL 파일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서 이 로직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New 웨이브폼 벡터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줌 아웃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고 노드 파인드를 하고 pNode이 되어 있으면 리스트를 하고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쪽으로 옮기고 OK를 하면 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and B의 비트 값들이 어떤 값들을 더할 건지 비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카운트 값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카운트 값으로 한 20 정도로 줍시다. 20 정도로 줘서 이렇게 카운트 값이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트 값을 줄 건데 이것도 이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어떻게 각 비트끼리 어떻게 AND 되는지를 볼 건데 이제 카운트 값을 이제 스타트 밸류를 다르게 줄까요? 여기 스타트 밸류를 아마 다르게 주면 이제 어떻게 될까? 111 0111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터 이제 인크리스 돼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비트 AND가 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면 AND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봅니다. 비트 AND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데이터 값들을 제대로 줬는지 하여튼 A와 B는 이제 다른 값을 줬으니까 비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AND 하면 이 AND 하면 여기는 전부 다 0000이죠. 같은 게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0000이 나오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000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한참 지연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AND가 되면 0000이 되겠죠. 0000 그 0000 되는 게 이쯤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비트끼리 같이 11인 경우가 없죠. 여기만 11인 경우가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지연이 돼 갖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0010이 되죠. 000010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비트 0, 비트 1, 비트 1이 11이니까 요 비트 1이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쭉 찾아보면 서로 다 엇갈렸어요. 그래서 계속 0인데 여기는 비트 2가 11이네요. 그래 비트 2, 0, 1, 2가 2가 여기 위에도 1이고 밑에도 1이고 엔드가 되니까 각 비트끼리 엔드가 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 비트 2가 1이고 비트 2. 여기는 두 개가 다 1이네요. 여기가 1이네 1. 그래서 0, 1, 1, 0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첫 번째만 엔드 비트 엔드 하면 0이 1이죠. 나머지는 0, 1, 0, 1, 0, 1 그건 0, 0, 0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0이고 여기도 서로 엇갈려 갖고 여기는 10, 00, 10, 01 다 0이죠. 여기가 1이네요. 0010 이렇게 이제 각 비트끼리 비트 엔드가 됩니다. 비트 엔드 비트 엔드 되는 연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엔드를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 엔드 각 비트가 엔드 되는 for 루프문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병행 처리문의 예제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병행 처리문을 구현해 보자. 병행 처리문이라는 것은 A, B, C, D, Y 이래서 AND, OR, NOR, AND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처리되겠죠. 이 처리되는 것은 이제 병행 처리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병행 처리문은 여기 when, else 이게 병행 처리문입니다. 병행 처리문은 대부분의 게이트들은 다 병행 처리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A, B, C, D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으로 Y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좀 이해가 좀 안 되지만 한번 같이 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병행 처리문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는 클로즈하고 자,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샘플로 되어 있네요. 책의 교재가 샘플로 되어 있으니까 샘플 1 샘플 1으로 되어 있으니까 샘플 1으로 그대로 씁시다. 샘플 1 샘플 1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우리가 사이클론 2에 칩셋을 선택한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U에 VHDL 파일 자, VHDL 파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단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논리가 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자, 이거는 좀 고차원적으로 좀 이 푸는 그런 자료다.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풀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논리회로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어떻게, 여기 보면 t가 0일 때 y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t가 0일 때. 자, 이 회로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의 t가 0이면, 하나가 0이면 여기 y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이쪽 값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 없이 y 출력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서 t가 0이면 y가 0이 되는 이 논리 회로죠. 이걸 이제 우리가 VHDL로 작성한 겁니다. 자, t가 0인데 이 값이 0이라도 0이고 1이라도 0이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무조건 y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t는 끝났죠.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니면 여기 1이니까 0이 아닐 때 이제 밑에 내려올 수 있겠죠. 밑에 내려오면 여기는 1이 됩니다. 1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값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여기가 1이면 출력은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값을 볼게요. C가 1이면 OR 게이트는 무조건 1이 되죠. C가 1이니까. 1이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OR 게이트 여기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OR 게이트는 C가 1이면 여기 출력은 1이 되죠. 1이면 낫이면 0이 됩니다. 그러면 C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무조건 Y가 0이 돼요. 그 조건은 첫 번째 T가 1이었기 때문에 C를 비교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1이면 Y는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Y에 0을 대입하라. 이런 겁니다. C가 1일 때 Y를. 자, C가 1이면 이제 무조건 Y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외의 경우는 뭐냐? C가 0일 때죠. C가 0이면 OR 게이트의 한 단자가 0이면 이 단자는 의미가 없죠. 여기가 0이면 OR 게이트는 0이 되는 것이고 1이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면 1이 되겠죠. 여기 1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A와 B가 어떻게 됩니까? A도 1이고 B도 1이면 여기 1이 되겠죠. 여기 1이면 여기는 1이 되고 1이면 0이 되겠죠. 0이 되면 0이 되고. 그래서 AB가 A도 1이고 and B도 1이면 어떻게 됩니까? B도 1이면 0이라는 거죠. 0이 돼서 Y가 0이 됩니다. 되죠? 자, 그 외의 경우는 뭐냐? 그 외. 일일이 아닌 경우죠. 일일이 아닌 경우 else는 1이라는 거죠. 그때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논리 회로를 우리가 구현했죠. 좀 까다롭지만 이 거꾸로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 논리 게이트들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T가 0이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AND 게이트의 한쪽 핀이 0이면 무조건 출력은 0이 되겠죠. 0이고. 이 조건이 아니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죠. 결국은 여기 1이라는 얘기죠. 0일 때 벌써 결정됐는데 그 조건이 아니면 1이면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 C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C가 1이면 OR 게이트는 이쪽 게이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1이니까 낫이니까 0이고 0이면 AND 게이트의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이죠. 여기는 T는 이미 1이었으니까 이 조건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밑에 조건으로 오기 위해서는 T는 1인 상태죠. T가 1인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죠. 0이 아니니까 여기 내려왔겠죠. 그 다음 C가 1인 상태가 되면 1 돼서 무조건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면 Y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까지 내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C가 뭐였다는 겁니까? C가 0이었다는 거죠.
0이었으니까 1이 아니어서 0이면 얘는 OR 게이트에 아무 역할을 주지 못하니까 이 A and B가 A도 1이고 B도 1이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1이면 노아 게이트니까 0이 되고 0이면 0이 되고 그래서 Y가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A도 1이고 B도 1인 경우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무조건 AND 게이트가 0이 있으니까 0이 들어오면 OR 게이트도 0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이쪽까지 왔겠죠. 그럼 00이 0이 되고 0이면 여기 1이 되고 1이 되면 여기 T가 원래 이까지 내려오려면 T가 1인 상태니까 11 돼서 여기는 1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Y에 1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 원하는 로직대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로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렇게 로직으로 이렇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기능이 바로 이렇게 VHDL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게이트를 설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0일 때 출력이 0 되고 C가 1일 때는 출력이 0 되고 A와 B가 각각 1일 때는 1일 때는 출력이 0 되고 그 외의 경우는 1이 되라. 그런 로직을 게이트로 만들어라. 설계하라 그러면 이렇게 설계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게 설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어떤 구문으로 VHDL로 작성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BCD가 어떤 값일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컴파일을 하고 이상이 없이 컴파일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에 웨이브폼. 자,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 누르고 자, 핀 올 리스트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옮기고 자, ABCD가 어떤 값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ABCD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이밍도에 보통 20 정도를 많이 줍니다. 20 나노세컨드 정도로 바뀌도록 하고 B는 40으로 바뀌도록 하고 타이밍을 40으로 여기는 카운트 값으로 80으로 하고 D는 160으로 하고 그럼 모든 이제 경우가 이제 다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샘플1으로 저장하고 자, 이상 없이 저장됐으면 우리가 컴파일이 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됐으면 이 시뮬레이션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현된 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직대로 이 출력이 나오는지
자, 먼저 y는 여기가 t가 0이면 무조건 0이 돼야 되겠죠. 볼 것 없이 t가 0이면 0입니다. t가 0일 때 y 출력은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0. 볼 것 없죠.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0이 됐습니다. t가 0일 때. 그 다음에 t가 1일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가 0이기 때문에, 다른 값하고 상관없이 여기에 출력이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0이 된 거죠. 이건 이상 없는 겁니다. 이상 없이 0이 된 것을 확인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t가 1인 상태에서 C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그럼 C가 1이면 11이 되고 0이 돼서 무조건 0입니다. C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여기 C가 1이죠. C가 1일 때는 무조건 0으로 되는 겁니다. 0. 여기 지금 뒤는 안 나온 이 뒤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C가 0에서 1로 됐는데 C가 0일 때만 의미가 있죠. 자, C가 0일 때만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1일 때는 무조건 0이 되는 거고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가 0일 때, 자, C가 0일 때, 여기 C가 0일 때 의미가 있겠죠. C가 0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C가 0일 때 A, B가 AND일 때는 0이 됩니다. AND일 때는 여기 1이 되고 1이 돼서 Y가 0이죠. 자, 둘 다 A, B가 1일 때, 여기가 보면 1일 때는 뭘로 됐습니까? 0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이 나온 거죠. 0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의 경우는 00, 10, 01.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가지 경우는 출력이 1이 되겠죠. 1이. 여기 11일 때는 0이 되고, 나머지 00, 01, 10. 이때는 여기 00, 01, 10일 때는 여기에 지금 1이 쭉 이렇게 나왔죠. 1. 그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파형을 우리가 출력이 나왔을 때, Y가 출력이 나왔을 때 이걸 각각 따져서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예제 10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